오늘도 취향을 요리합니다. 박미셸 지음. 여보, 당신 현장 근무하겠다고 지원서 내보자. 당신 진짜로 거기서 살 수 있겠어? 한 번 가면 4년은 꼬박 있어야 하는데 당신 커리어에 현장 근무 경력이 중요하다며. 기왕 갈 거 아이들 어릴 때 바짝 고생하고 오자고. 남편의 커리어에 그럴싸한 이력을 남겨주고 싶어서 선택한 곳은 가장 가까운 도시를 가려면 시속 120km로 밟아도 편도 4시간이 걸리는 인구 6만을 간 넘긴 아주 작은 도시였다. 한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우습게 내려가고 심심찮게 오로라를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북쪽에 있어서 우리끼리 북극이라는 별명을 붙였던 곳이다.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인데 나라고 못 살 건 또 뭐가 있겠어. 굳은 결심을 하고 도착한 그곳은 도시라고 부르기가 멋쩍은 규모로 동네 한쪽 끝에서 반대편까지 차로 20분도 안 걸릴 정도였다. 자발적으로 통장을 털게 하던 창고형 마트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아이들 옷을 살 만한 곳도 월마트 외에는 없어서 대부분의 주민이 인터넷 쇼핑에 의지하거나 롱 위켄드만 되면 운전을 해서 4시간 거리의 도시로 가 쇼핑을 했다. 뱃속에 6개월 된 둘째를 품은 나는 이제 돌을 서너 달 넘긴 큰 아이와 갈 만한 곳이 손에 꼽혔지만 아장아장 걷는 아이 손을 잡고 동네 구석구석 자리 잡은 놀이터를 하나씩 섭렵했다. 그렇게 새로운 터전에서의 첫 여름을 보내고 쌀랑눈이 내리던 10월 어느 날 둘째를 품에 안았다.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자니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한 녀석 기저귀를 갈고 있자면 나머지 한 녀석은 초능력이라도 있는 건지 화장대 구석에 기껏 숨겨놓은 아끼는 립스틱을 꺼내 뭉개고 있다. 어머 세상에 내가 못 살아 정말. 단숨에 아이를 안고 데려가서 씻기고 오면 나머지 한 녀석은 그새 또 기저귀가 묵직해져 있다.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울고 웃는 사이 시간은 화살보다도 빠르게 스쳐간다. 사람을 만날 여력은 없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건 여전히 즐거워. 아이들이 낮잠 자는 사이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간간히 달린 댓글을 보며 흐뭇하게 웃곤 했다. 내일은 또 뭘 해먹으면 좋을까 고민하며 주방에 서 있는 게 하루의 일과이자 낙이었다. 이듬해 봄 이사 올 때 사온 고추장이 슬슬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 동네에서는 고추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인마트에서 제일 큰 통을 샀음에도 그새 다 먹어간다. 지금은 동네 마트에서 고추장, 된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불닭 소스까지 팔 만큼 한국 음식이 많이 알려졌지만 당시 로컬 마트에는 일본식 간장과 쌀 정도만 있을 뿐 한식에 쓸 재료는 구하기가 어려웠다. 어차피 1년에 한 번은 장거리 운전을 해서 장을 봐야겠다고 계획했으니 여름 오기 전에 다녀오긴 해야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한 식재료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거려야만 하지?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최대한 자급자족할 방법을. 세상에 이게 다 뭐야? 한 개당 20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박스가 4-5개 쌓여있는 걸 본 남편이 기함을 한다. 뭐긴 뭐야. 무인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빗줄기와도 같은 식재료지. 나에게 다 생각이 있으니까 기대하라고. 큰소리 땅땅 치는 내 손에 들려있는 메주가루가 뽀득뽀득 경쾌한 소리를 낸다. 식재료부터 필요한
생활용품까지 주문했더니 양이 꽤 된다. 그냥 택배를 받아도 즐거운데 하물며 한국에서 그 넓고도 험한 태평양을 건너온 택배는 나를 얼마나 들뜨게 하는지 모른다. 때론 쌍화차 재료가, 때론 아이들이 읽을 한국 동화책이 나와서 각자 좋아하는 물건이 나올 때마다 저마다 와! 한호를 한다. 매실 원액부터 한국의 비옥한 들판에서 자라 곱게 빻아진 고춧가루까지 한가득 쌓여있는 재료를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 택배 박스 속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서는 그동안 별로온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마음에 신이 나서 얼른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를 꺼내 씻는다. 반짝이는 대야에 엿기름을 쏟아붓자 고운 엿기름 가루가 사방에 풀풀 날리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생애 처음으로 고추장 만들기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흥에 겨운 상태라 바닥에 소복이 쌓인 엿기름 가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바닥이야 닦으면 그만이기도 하고 물을 가득 붓고 엿기름을 불린다. 엿기름 맛이 최대한 잘 배어 나오도록 중간중간 손으로 주물러 주니 어느새 온 집안이 식혜의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찬다. 식혜도 마시고 싶다. 식혜 냄새에 어느덧 입에 침이 고인다. 엿기름을 넉넉히 구입하길 잘했다. 다음에는 식혜도 만들어야겠다. 더운 여름에 살얼음 동동 띄운 식혜를 마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몸이 들썩인다. 불린 엿기름은 꼭 짜서 버리고 엿기름 물은 그대로 둬서 앙금을 가라앉힌 뒤 맑은 윗물만 조심스럽게 냄비에 붓고 찹쌀 가루를 풀어넣는다. 잘 삭도록 은근한 불에서 3시간 정도 엿기름물을 데워준다. 찹쌀 가루가 사가 엿기름물 위에 거미줄 같은 모양이 생기면 이제 졸일 차례다. 팔팔 끓여서 엿기름물이 졸아들면 이대로 끈적해질 때까지 계속 줄이면 조청이 된다. 메주가루, 천일염, 고춧가루, 매실, 원액을 넣고 잘 저어준다. 단맛이 부족하다 싶을 땐 조청을 따로 넣어주면 좋다. 나무 주걱으로 젓고 있자니 굉장히 뻑뻑해서 도저히 저어지지가 않는다. 이러다가 내 팔이 부러지든가 나무 주걱이 부러지든가 둘 중 한 가지는 일어날성 싶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택배 상자에 김장 비닐도 있었지. 김장 비닐을 하나 꺼내 비닐 안에 조심스럽게 발을 집어넣는다. 비닐이 벗겨지면 큰일이니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발을 위아래로 찧어주면 고추장을 섞는다. 3월인데도 영하 20도의 날씨여서 누빔 조끼까지 입고 있는데 고추장을 섞다 보니 어느덧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 발 아프고 팔도 아프고 신고 있던 수면 양말을 벗어 남편 발에 신기고 패턴 터치를 한다. 야, 이거 고추장 색이 완전 제대로인데? 그렇지. 맛있게 익으려면 최소 1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 빨리 익으면 좋겠다. 빨간 빛깔만으로도 금세 침이 고이게 하는 고추장을 보니 인터넷 쇼핑에 통장을 탈탈 턴 보람이 넘친다. 장기 프로젝트 하나를 끝냈으니 다음 계획에 착수해야겠다. 몇 달만 지나면 금방 여름인데 여름이면 모름지기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 있다. 바로 열무김치다. 한인마트는커녕 어지간한 도시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중국 마트도 없는 곳이라 선택지는 둘뿐이었다. 왕복 8시간을 꼬박 달려서 한인마트에서 사오든가 아니면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든가. 이제 갓 2도를 넘긴 큰 아이와 온 집안을 내복으로
야무지게 닦으며 기어다니는 작은 아이를 보면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키워서 먹자. 마당이 없는 작은 타운하우스였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마땅한 땅이 없어서 모아둔 쌀 푸대에 흙을 채워서 쓰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큰 장난감 정리함을 몇 개 구입해서 밑에 구멍을 뚫어 커다란 화분을 만들어 좋기 10개가 넘게 장만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번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앞뒤 안 재고 돌진한다. 키우기 쉽다는 채소 위주로 열무, 갓, 샐러드 그린, 부추, 허브 등을 심었는데 문제는 햇빛이었다. 타운하우스 구조상 양 옆으로는 집이 붙어있고 창문이 집 앞뒤로만 있어서 하루에 기껏해야 겨우 4시간 볕을 쬐는 게 전부였던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매일 아침 저녁 그 덩치들을 집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해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옮겨주며 지극 정성을 들였다. 정성이 통했던 걸까? 부족한 햇빛 아래서도 좁은 화분 속에서도 채소들은 꾸준히 잘 자라줬다. 무더운 여름 고무장갑을 낀 채 화분에서 열무 하나를 쑥 뽑았을 때의 희열은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와 여보 이것 좀 봐. 진짜 열무야 열무. 와 아주 실하게 잘 컸네. 물론 지금의 텃밭 열무와는 비교도 안 되게 왜소하지만 처음으로 씨앗을 심어 먹거리를 키워낸 초보 농부의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빛이 나는 열무였다. 물론 실패한 채소도 있었다. 갓김치를 담그게 놀아 희망에 부풀어 몇 달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좁은 화분에서 자라기엔 역부족이었는지 잎이 채 자라기도 전에 꽃대가 올라왔다. 아쉬운 마음에 차마 뽑아버리지는 못하고 작고 예쁜 노란 꽃을 감상하며 다음 해를 기약하기도 했다. 애지중지 귀하게 담가서 주방 한쪽에 둔 열무 김치는 언제쯤에야 익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뚜껑을 열고 킁킁 냄새를 맡으며 눈치를 줬다. 그 덕인지 사흘도 안 돼서 딱 좋게 익었다. 드디어 때가 됐다. 오늘 점심은 열무 비빔국수다. 그릇에 열무 김치를 담고 양념이 뻑뻑하지 않게 국물도 조금 넣는다. 고추장을 한 스푼 가득 넣고 매실액을 조금 그리고 식초도 약간 넣어주면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 여기에 배를 약간 갈아서 넣거나 사과 주스를 조금 넣으면 향긋하고 달콤한 감칠맛을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양념을 잘 버무려 두면 이제 국수를 삶을 차례다. 잘 삶은 소면을 찬물에 착착 헹궈서 면발이 탱글탱글해지면 그릇에 가지런히 담은 뒤 양념에 버무려둔 열무 김치를 위에 소복하게 얹는다. 하얀 면발 사이로 열무김치 양념이 사르르 흐르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젓가락으로 부지런히 비비게 된다. 한 그릇 가득 담긴 비빔국수를 남김없이 비우고 난 뒤 오전에 냉동고에 넣어둔 식혜를 꺼내 유리컵에 따른다. 찰그락 살얼음과 함께 식혜가 유리컵에 채워지고 위에는 밥알이 동동 떠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만족스럽다. 이게 여름이지. 지름이 2뼘 정도 되는 진공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나누어 담았던 생애 첫 고추장은 결국 1년을 채 못 기다리고 그해 늦가을부터 먹기 시작했고 호기심에 도전한 고추장의 달콤한 성공을 맛본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집 한 구석에는 항상 커다란 장독들이 두세 개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는 찹쌀, 매실, 고추장, 하나는 보리 된장, 그리고 된장을 담글 때 나오는 국간장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라도 뚜껑을 열어보면 의외로 할만한 경우가 많다. 그것이 고추장이 됐든 된장이 됐든 해보지 않고는 모를 일이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사서 이를 만들고 때론 황홀한 성취감을 맛보며 집안에서 분주하다.